이것이 바로 책이 가져다주는 시간을 내버리지 효과입니다. 책이 주는 시간을 내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책을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깨끗하게 보는 사람들은 책에 가져다주는 이 시간의 내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의 밑을 치고 메모를 하며 읽을 때보다 기억에 남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레버리지 효과는커녕 책을 읽기 위해 썼던 시간마저 날리게 됩니다. 책의 밑줄을 치고 여백에 메모를 하면 중고 서점에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모 속도를 하면 책의 내용을 더 이해하고 더 오랫동안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만큼 그 내용을 활용해 할 수 있죠. 메모 적선을 하는 효과는 먼저 중요한 만큼 시간을 더욱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메모 적선은 시간을 내버리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밑줄 치기는 중요도를 분류합니다. 밑줄 치기는 책 속의 정보를 장관은 당합니다. 책 중에서 주는 구체적인 것, 나에게 주는 것과 그 이것을 분류했습니다. 책과 책에 담긴 수많은 번역에서 나에게 필요한 문장을 골라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밑줄 치기입니다. 상황을 잘 분류하는 것보다 계속 해야죠. 분류되지 않는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밑줄치기도 책적 정보도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중요도 분류하는 작업이고 이관을 통해 책은 가치 지향에 지니게 됩니다. 끝까지 이건데 밑줄 하나 서있지 않은 책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밑줄이 많이 쳐져 있는 책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밑줄치기는 나 자신의 정체성과 성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읽기를 할 때 밑을 쳐준 문장을 보면 과거에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문장들을 살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리리딩이라는 도서에서 퍼스리샤 마이어 팩스는 다시 읽을 책들이 주는 안정성을 통해서 견고한 자아상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시 읽기의 효과는 밑줄을 그어둔 책을 읽을 때 더 잘 일어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사용했던 것과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읽을 때 새롭게 밑줄 친 문장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을 두 차례 읽는 동안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밑줄을 치기는 책 내용을 활용해 책을 철새에도 꼭 필요합니다. 책을 읽은 지 서평을 쓴다고 가정해보죠. 책을 읽으며 밑줄 하나도 쳐내지 않았던 서평 쓰다 처음 전 내용 산다고 애를 먹을 것입니다. 반면 중요한 문장이나 인상 깊었던 문장에 밑줄 꼼꼼하게 쳐 놓았다면 서평을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인용할 문장을 찾는 일이 훨씬 쉬울 테니까요. 밑줄 치기를 잘해두면 책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서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줄치기는 도서 모임도 발전하고 토론할 때에도 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밑줄치 문장 중에서 잘 선별해 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에 밑줄치고 그 문장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도서 모임이 됩니다. 밑줄치기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밑줄친 문장이 눈에 들어오면 선입관을 갖게 되거나 다른 부분에 관심을 덜 두게 되어 새로운 보물을 반죽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처음 읽은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밑줄 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밑줄 치기는 다시 읽기에 경험을 제한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밑줄 치기가 가져다주는 장점이 더 큽니다. 이 메모 독서를 밑줄 치기부터 시작해 봅니다. 질문하고 밑줄 치고 답을
찾아봅시다. 이 책 속의 많은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을 왜 밑줄 쳐야 할까요? 앞서 밑줄치기는 책 속 전반을 본 선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별 작업에서 사제를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질문에서 나옵니다. 모티모, 제이 헤들러는 독서의 기술에서 이라는 책에서 읽는 행위에는 언제 어떠한 행위나 어느 정도의 적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적성이 높은 독서일수록 더 좋은 독서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독서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진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쓴 책을 쓴 이유니까요. 책을 제가 묻히면 다음에 답을 두면 문장을 찾으면 저는 문장을 찾으면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학술성의 근거 어떤 것을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제가 주장에 어떤 근거가 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과연 사실인지 저자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저자는 왜 이 책을 썼는가? 저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한가? 저자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위에 있는 잡에서 듣는 문장을 찾아 유추합니다. 유추치기는 저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던지는 질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저자가 전하는 내용 까놓게 문장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은 모두 두 개나 떼간 생각하는 문체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저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 중에서도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내용 없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새롭게 얻은 지식이 있는가?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나를 부풀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잘 삶을 생기는 문장을 배우고 밑줄 쳐야 합니다. 문제 해답이 아닌 약간 시달리는 문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장에 밑줄 쳐주면 그 책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책이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덜 불편하게 만드는 문장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긴 문장, 그러나 문장의 밑줄 평등 문장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밖에는 나는 문장 맞게 밑줄 칩니다. 어떻게 인표현을 쓰고 감탄이 나오게 합니다. 나중에 인양가 10분보다 꼭 밑줄 타주세요. 독서 누구면 문간에 모아주고 줄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파악하는 관계는 밑줄 치기입니다. 여러분이 밑줄을 칠 때마다 어떤 필기구를 사용하네요. 저는 현가판을 사용합니다. 현가판으로만 밑줄을 긋습니다. 현가판이 없으면 아예 책을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에 반드시 현가판을 둡니다. 집과 사무실에 현가판을 박스째 보고 가방에도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책의 현관판을 밑줄 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내는 검정색 볼펜이나 색연필에만 밑줄 긋거든요. 제가 현관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 책은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저와 아내의 경우처럼 밑줄 치기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더군요. 어떤 사람은 연필로 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볼펜을 사용합니다.
이 다양한 색상을 무수하는 사람도 있고 단색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죠. 밑줄 치기에도 사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밑줄을 칠 때 꼭 파란색 볼펜을 사용할 필요도, 형광색 펜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어떤 필기를 사용하는 각자의 선호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필기를 쓰는 한 가지로만 밑줄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밑줄 치기의 목적은 책 속의 정보를 손질한 것이다. 밑줄 친 문장이 많을 경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문장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처음 읽을 때부터 진짜 중요한 문장만 딱 선별해 밑줄을 그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다시 보면서 더 중요한 문장을 찾아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장의 중요도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해서 밑줄을 치는 것이죠.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일단 전체 문장 방식은 성부처럼 밑줄을 그칩니다. 그리고 진실 문장도 다시 보면서 중요도가 높은 문장을 저도 빨간색 보면서 변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 상대서만 정말 중요한 문장을 보상하는 이런 옆에 색깔 표시하는 1단계 형반, 2단계 빨간색부터 3단계 기호 표시도 문장의 중요도를 구분해 표시하고 있죠.